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판이 되세요. 예, 신검둥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하고 오늘 좀 특이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죠? 예, 특이한 일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이벤트가 좀 진행 중입니다. 이슈들이 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회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 시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으로 자, 우리 그 최근에 많이 나오던 이야기가 이 시장에서 도출되던 이야기가 어떤 거였나요? 스코틀랜드가 지금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기 위한 지금 투표를 하고 있죠. 그죠? 한국 시각으로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시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요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최근에 뭐 YTN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이버 뉴스 이런 데서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죠. 그죠? 스코틀랜드 영토가 뭐 전체 그 영국 영토의 3분의 1, 영토는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00만 정도 된다는데 여기서 이제 뭐 떨어져 나가는데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증시의 이 상황에 따라서 증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왕설래가 나오고 뭐 아무래도 이것이 어떤 돌발 변수로 작용을 해서 뭐 여차저차 뭐 어떤 저런 이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나름의 어떤 그 셈법에 따라서 셈을 하기가 지금 상당히 바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 섣불리 매매를 좀 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매매를 하고 어차피 이 상황이야 내일 그 뚜껑 까보면 알겠죠. 그죠? 미리 예측을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어차피 내일 뭐 모레 아니면 다음 주 되면은 상황이야 이미 오픈이 돼서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예, 주식지기님 반갑습니다. 어떻게든 뭐 투표 결과가 나오겠죠. 그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면 뭐 그 상황에 맞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요 이야기는 제가 왜 하는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허상이에요. 허상. 이게 사실상 강사님 아니면 뭐 전문가님 아니면은 뭐 카페지기님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이렇게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풀이는 거의 다 후행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후행성. 거의 다 후행성이고 맞추더라도 정확하게 뭘 이렇게 딱 집어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휘둘렀는데 우연찮게 그게 재수 좋게 맞아가지고 홈런이 터지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제가 차트를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때 2010년도 11월 달인가? 2010년도 11월부터 해서 2011년 요 사이로 자, 잠시 우리 증시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요거 잠깐 화면을 우측으로 넘기고요. 요거 자, 잠시 내리고요. 자, 2010년 11년 요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자,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회원님들이 과거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요. 이렇게 이제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 이렇게 쭉 흐름이 좋게 잘 흘러가고 있다가 이때 어떤 일들이 이제 요 시기 때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냐면은 회원님들이 그때 아마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이 네이버에서 한번 회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제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은 자, 중동발 소위 말하는 자스민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게 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스민 혁명 해서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자, 23년간 독재를 해오던 뭐 튀니지 벤 알리 정권에 반대해서 2010년 12월 시작된 튀니지의 뭐 민주화 혁명 하여튼 여기 보니까 뭐 말이 좀 복잡게 나오는데 아무튼 요거 다 같이 한번 클릭해서 좀 더 자세한 거는 회원님들이 좀 더 이따가 방송 마치고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독재 타도 운동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독재 타도. 그죠? 2010년 12월 요때 이제 발발을 해서 자, 요때 발발을 해서 자, 자스민 혁명이 딱
그 뭐야 터지게 되죠. 자세민 혁명이. 그래서 요때 전체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예, 자연모드님 반갑습니다. 저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자, 시장 상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요때 자, 요때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요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자, 2010년 말에 이 혁명이 터지죠. 자스민 혁명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맞습니까? 회원님들 요때 사건의 발단은 이래가지고 2010년 12월 날 터졌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저때 이제 증시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다들 전부 다 자기가 쪽집게라고. 저는 이런 거 다 기록해 놓거든요. 노트에다가.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터지면은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 것이다. 제 나름대로 이제 좀 통박을 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기억이 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때 어떤 식의 예측을 했었냐면은 이제 지금 경기가 살아나서 자, 시장도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꺾일 것이다. 아마 이렇게 꺾일 것이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맞췄어요.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중동발 어떤 이런 혁명 분위기가 어떤 자 이렇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 이런 혁명 분위기가 자 여기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이 중동 전체 지역으로 번지게 되면은 이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갈 것이고 자 기름값이 치솟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의 어떤 투자 심리,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죠? 각종 어떤 생산 시스템 전반 전체에 걸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증시는 꺾일 것이다. 이 상승이 지금 2009년 10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이 아름다운 상승이 이제 2011년을 마지노선으로 꺾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팽배하게 나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와 같이 똑같은 판에 박힌 분석을 다 내놓기 시작해요. 이 자스민 혁명 때문에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기름값이 막 폭등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석유파동 시대 때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이 원유를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게는 굉장한 타격을 입힐 것이 우리나라 사실상 기름이라고는 뭐 참기름밖에 안 나는 나라인데 그죠? 맞나요? 가스고 뭐고 없죠. 기껏 짜봐야 우리나라는 기름 짜면 이제 참기름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나라에서는 뭐 사실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모든 물가가 다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도 굉장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확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막 이렇게 빠지니까 와, 봐라. 내가 마찰지 않냐? 내가 도사지. 자, 빨리 우리 증권사에 가입해. 이런 말을 아무도 못하게 됩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분명히 맞췄는데 뭐라고 내가 이렇게 용하지 않냐고. 지수 빠진다고 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용한데 왜 우리 증권사에 가입 안 해? 아무도 이런 말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럼 왜 저 때는 빠졌는데 왜 빠졌나?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맞추긴 했어요. 근데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서 중동 전체가 화염병을 던지고 막 시민들이 봉기해서 막 밖으로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의외로 쉽게 그냥 이 불꽃은 씩 하고 사그라들어버렸어. 사그라들어버렸어요. 그냥 사그라들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빠졌느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사건이 딱 터져버리죠.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사건. 어떤 사건이 터졌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왜 이래?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10년, 11년 요때 이제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갔다가 이때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좀 터지냐면은 그게 터지죠. 미국발 이제 신용경색이 터집니다. 미국발 신용경색이 터지죠.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을 이제 하락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 영향에 의해서 사실상 폭락이 나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뭐 자세민 혁명이 어쩌고 중동발 악재가 터져서 그렇게 될 것이다. 가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엉뚱한 돌발 악재가 빵 터져버려요. 미국발 신용경색,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키는 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버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중동발 사태로 인해서 지수는 어쩌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전혀 엉뚱한 다른 데서 이유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꼬라박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터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예측이라는 것은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해도 전혀 다른 데에서 사건이 빵 터져버릴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뭐 맞췄을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변수가 나와버렸죠. 전혀 다른 변수. 이런 경우에는 자 뉴스를 회원님들이 너무 많이 자 오늘 지금도 한번 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증시와 관련된 뉴스를 내가 좀 많이 알아야 이 주식을 좀 잘하지 않을까? 자 해가지고 회원님들이 막 이렇게 뉴스를 좀 볼게요. 뉴스. 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해가지고 막 여기를 읽어본단 말입니다. 보시면 뉴스가 증시와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뉴스가 중요하니까 내가 이 시황 뉴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아니야 내가 이걸 포기하면 안 돼. 정말 열심히 봐야 돼. 예, 그런 자세는 좋습니다. 자세는 좋은데 이런 경우가 등장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각종 언론사들도 뉴스를 내보내요. 어떤 뉴스가 나오냐? 갑자기 아나운서가 막 나와서 뭐 8시 뉴스에서 회원님들이 이제 밥 먹고 식사하시는데 뭐 뉴스 데스크 이런 데서 막 나옵니다. 지금 막 뭐 일본 아베 정권의 뭐 엔저 그죠?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 엔저 현상으로 엔저 그다음에 원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이 무역 실적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된다. 수출 실적에 빨간불이 그죠? 수출 실적에 위기가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뉴스를 막 내보냅니다. 그럼 회원님들도 그러면 이게 수출이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이 수출 주도, 수출 위주의 기업은 내가 어쩌지? 이 주식을 안 사야 되나? 어쩌지? 내가 현금으로 빨리 바꿀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골드만쌍님, 따당12님, 예, 서679님 반갑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TV에서 막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막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지고 아무래도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개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런데 다음에 또 회원님들이 아침에 이제 인터넷 창을 켜고 보니까 그 바로 밑줄에 뉴스가 하나 딱 나왔어요. 뭐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돼.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 개선 기대.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이 수출 실적이 떨어지면 영업이익 이런 것도 좀 떨어져야 되지 않나 해갖고 딱 눌러보니까 원화 가치가 급등을 해서 원자재 가격을 수입해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낮춰졌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단가가 낮아져서 영업이익이 많이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아니 분명히 어제는 내가 밤에 밥 먹을 때는 수출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그러더니만 수출 실적이 나빠지면 당연히 매출도 떨어질 테니까 매출 떨어지면 영업이익도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뉴스를 들어보니까 자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원화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원자재를 싸게 수입을 해온다. 그래서 생산 단가 전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자 이제는 또 정반대의 뉴스가 하루아침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가운데 낑겨가지고 지금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누구 말이 맞나? 이쪽 말을 들으니까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쪽 말을 들으니까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항상 이런 어떤 언론 매체에서는 뉴스를 낼 때 확신적인 어떤 이야기를 안 해요. 뉴스를 다 보면은 전부 다 차라리 최대한 이 뉴스라든가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예측 전문가들이 유명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한 그 방법이 굉장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회원님들도 말만 조금 어렵게 하면서 유식해 보이게 말을 하면은 전부 다 엄청난 인기를 끄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최대한 모호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모호하게. 최대한 모호하게. 마지막에 단서를 살짝 달아주면 된다고요. 단서를. 마지막에 쥐똥만하게 단서를 딱 달아놔요. 쥐똥만하게. 이렇게 해서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강하게 주장했다가 뒤에 가서 살짝 톤을 낮춰서 하지만 수입 단가가 그죠? 수입 단가가 원고 이상 원고를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높아져서 그죠? 수출 가격이 어려운 만큼 그걸 상쇄할 만큼 자,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올라가 버리겠죠. 원고 현상으로 인해서. 근데 그걸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싸게 들여와가지고 전체적인 제품 그저 가격 상승을 억누를 수 있을 정도라면 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 가격이 훅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 훅 올라간 것보다 더 싸게 자, 제품 원료를 수입을 해서 전체적인 생산 단가만 낮출 수 있다면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뒤에 단서를 딱 달아놔버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지죠. 그거 봐라,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냐. 내가 그때 분명히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회원님들이 새우깡을 만든다 이거. 새우깡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한다 이거요. 근데 원화 가치가 올라갔어요. 원화 가치가. 옛날에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새우깡을 한 봉지 사 먹으려면 1달러였단 말이에요. 1달러. 근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1.2달러를 내야 되는 거예요. 1.2달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 원자재 밀가루를 수입하는데 밀가루 가격이 예를 들어서 무려 30%나 싸게 사올 수가 있더라고요. 30%나. 그래서 새우깡을 그대로 가격을 올리지 않고 1달러에 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0.9달러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기력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저 가격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지면서 더 많은 새우깡을 소모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수출 실적이 더 훅 올라가 버려. 반대로 예측과는 다르게. 요렇게 되면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다가 단서를 살짝 달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든지 간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예측이 그렇게 잘 맞아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온갖 돌발 변수가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요. 온갖 돌발 변수가 다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시황이 어쩌고 뭐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상황이 생겨가지고 뭐 여차저차해서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식의 시나리오는 마치 무슨 점성술 같은 시나리오는 더 이상 회원님들한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매번 그때마다 분석은 다 달라져요. 내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봐봐요. 오늘 이렇게 만약에 분석이 나왔죠? 내일 한번 봐봐요.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또 달라져요. 그런데 자, 계속해서 어떤 큰 전략이 시황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래버리면 회원님들이 중심을 잡고 한 방향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어요? 뚝심 있게 어떻게 매매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맞나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이런다 했다가 어느 날은 저런다 했다가 그래버리면 계속 거기에 귀가 그냥 팔랑팔랑 할 텐데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원님들이 의지하시기보다는 큰 그림만 보시면 돼요. 큰 그림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 방향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 요렇게 중간에 뭐
낑겨져 있는 상황인지. 자,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의 흐름으로 계속 깨지지 않고 가고 있죠. 하지만 차트를 확대해 보니까 요 구간에 좀 낑겨져 있더라 이거예요. 낑겨져 있더라. 요렇게. 그죠? 요렇게 지금 낑겨져 있죠. 지금 다소 최근 한 달간은 여기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요즘 지금 여러 가지 돌발 변수, 뭐 스코틀랜드의 잉글랜드로부터의 분리 독립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뭐 IS라는 어떤 무장 단체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무력 충돌. 자, 이런 어떤 국제적인 대외적인 돌발 변수들로 인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예전보다 활발하지 못하구나. 다소 좀 답답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고 나면, 아, 그때 가서 투자 시기를 내가 좀 더 강하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 투자 심리가 꺾여서 이 아래로 주가가 빠진다면은, 지수가 빠진다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위로 좀 치고 올라간다면은 이때 당시에 어떤 시장 상황을 이끄는,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주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끌어낸 그런 종목들을 내가 거래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어떻게 포트 편입을 좀, 그런 종목들 중에서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을 내가 강하게 거래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복잡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모든 뉴스를 회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요.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회원님들 그렇게 따지면 봐야 될 뉴스가 몇 개인데 지금 몇 개인데 이걸 어떻게 다 봐 이걸. 이걸 어떻게 다 봐. 이거 하루 종일 봐도 안 되겠네. 이거 하루 종일 봐도. 이거 뭐 다 보면은 이거 다 보면 무슨 성적이 그렇게 제대로 잘 나올 것 같습니까? 머리 터집니다, 회원님들. 그죠? 머리 터져요.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움직임이 하나가 시장에서 나왔었죠. 그죠? 어떤 빅 이슈가 있었나요? 승자의 저주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이런 우려감이 도출이 되고 있죠.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제 현대차의 어떤 이런 급락이 나오기 전에 잠깐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지지선 부근에 있는데, 의미 있는 요런 지지선, 지지선 부근의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다시 재차 빨리 올라가지 못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닝기적거리면 안 된다. 닝기적거리면 안 된다. 빨리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빨리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거는 이 회사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지금 발생 중이거나 자칫 잘못이 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오늘 오전장에 바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전장에. 근데 오늘 이렇게 폭락이 나와버렸지. 주가가. 맞나요? 오늘 요거 보신 분. 현대차, 기아차 주가 오늘 폭락 나오는 거 보신 분 1번. 요거 보셨었죠? 장중에. 그죠? 쭉쭉 빠져버리죠.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생각을 하질 마세요. 요런 자리에서 사면은 요렇게 아따 이거 뭐 만능 키트네. 이 자리는 마법 라인이다. 마법 라인. 여기서 사면은 무조건 수익이야 하고, 여기서 만약에 막차를 탔으면은 폭락을 맞으셨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지선에서 방향을 틀어서 의미 있어 보이는 이런 저항대, 차라리 이런 저항대를 종목이 뚫고 올라가면 그때서야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 빠질 때 보면은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려는 분들이 있어요.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만약에 어떤 충격을 입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빠져버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공매도 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대상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먹잇감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질 걸 예상하고 계속해서 내다 팔아버리면은 그걸 견뎌낼 어떻게 방법이 없죠. 방법이.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뭐 공매도 대상 어떤 표적이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뭡니까? 자, 빠진 이유는 삼성전자랑 한판 붙었죠. 그죠?
그죠? 한국전력의 어떤 부지 매각을 두고 그 삼성전자와 그죠? 현대차가 자, 자웅을 겨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삼성동 이제 부지 매각을 하는데 그런데 감정가액이 3조 한 얼마죠? 3조 한 5천억 정도 됩니까? 아무튼 3조가 넘는 금액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현대차에서 뭐 무려 10조 원을 베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증시는 깜짝 놀란 거죠. 감정가가 3조 5천억인데 3조점 넘어가는 그런 자 땅인데 써도 너무 많이 쓰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지 않았냐. 지금 저 10조 원이라는 재원을 자 그러면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서로 그냥 죽이기 위해 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뭐 닛산과 벤츠가 손을 잡고 그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수를 내고 있는데 도요타와 BM이 서로 협력을 하고 옛날의 적이 이제는 하나의 동지가 되어서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진짜 심각한 이 경쟁 상황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 손을 잡기도 하고 전략적인 관계를 맺는데 자 지금 그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이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그러니까 시장은 이 상황이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소 실망성 매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확 지지선이 지금 깨져버렸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다음 지지선은 어디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지금 쭉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빠져버린 상황이죠. 여기까지. 그죠? 그럼 이제 이 자리를 또 노릴 수도 있어요. 이 자리를. 여기까지도 그죠? 여기까지도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도 노리겠죠. 여기까지도 단계적으로. 만약에 여기까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깨져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죠? 지금 20만원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도 이 현대차가 한 20만원은 지켜주지 않겠나 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좀 있었지만 지금 거래량이 지금 터지면서 주가가 지금 박살이 난 상태죠. 지금 당분간 계속해서 주가는 빠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주가가 빠질 때 전형적인 모습은 똑같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붕괴가 된다고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붕괴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님들 한참 어려운 시기를 겪으려고 하면은 종목들이 다 이런 시기를 겪는다. 이런 상황으로 펼쳐진다고요. 고점이 자 보세요. 자 고점이 낮아지면서 의미 있는 지지선이 깨진다고요. 비슷하죠 모양이. 맞나요? 현대차랑 모양 그렇게 특히 다를 거 없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회원님들 보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그렇게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고점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신저가가 생성이 된다고. 그러면 고점은 왜 낮아질까? 자, 그냥 이걸 공식처럼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고점이 낮아진다는 말은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을 밝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맞나요? 이 회사의 전망을 밝게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값어치는 줄 수 없다라는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동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 현대중공업이 좋은 주식인지는 알겠는데 50만원 이상은 이젠 내가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가격이 훅 깨져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나요? 여기서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이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악재가. 뭐 앞으로 어려울지도 모른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자 투자자들로 하여금 대기 매수세들로 하여금 어떤 기분이 들게 하냐면은 야 이거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계속 싸지거든요. 계속 싸져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더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이씨 뭐 이럴 것 같으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더 싸지면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는 살 건데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더 많이 빠지면 그때 살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손을 덥석 잡죠. 어딜 가냐고 지금 어딜 가냐고
손을 덥석 잡으면서 지금 내가 더 싸게 해줄게. 내 거라도 좀 먼저 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그러면 이제 뒤에 있던 사람이 앞에 있던 사람을 확 밀치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더 싸게 해줄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회원님들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무슨 말인지 막 호개 가듯이 우리 가게가 더 싸게 해준다면서 막 회원님들 손 붙잡고 막 가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막 내가 더 싸게 해줄게. 내가 더 싸게 해줄게.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더 싸게 준다라는 가게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밀어버린다고요. 계속 싼 값에 살려고 하겠죠. 팔려는 사람들은 더 싸게 팔려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순식간에 붕괴가 일어나요. 순식간에. 가격 붕괴가 일어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거. 고점이 낮아지고 의미 있는 저가가 이렇게 붕괴가 돼버리면, 자 보세요. 의미 있는 저점이 붕괴가 돼버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이 이제는 저항대로 작용을 하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여기 보세요. 여기 25만원이라는 가격. 그죠? 여기는 어떻게든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 가격이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강력한 저항선이 돼버리죠. 맞나요? 이제 이 가격은 마치 복구를 하지 못할 가격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봐봐요. 잠시 뚫었지만 또 밑으로 또 빠졌죠. 또 빠졌어요. 또 빠졌죠, 지금.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땅굴을 파고 가네,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모든 주식들은.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는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뭐다?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자, 그러면은 회원님들한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DI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DI. 우리 회원님들, 이 DI는 자, 우리 카페의 매매 기법에 맞는 매매 기법이니까 볼린저 밴드 1이라든가 뭐 시가 돌파 1. 자, 여기에 맞는 매매 기법인가요? 아닌가요? 자, 맞는 매매 기법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회원님들. 요거 DI라는 종목. 자, 맞다 1번, 아니다 2번. 맞다 1번, 아니다 2번. 해당이 안 되죠. 그죠?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 특히, 일체 유이님 1번 누르셨어요? 맞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라이브 방송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녹방을 많이 보셔야 돼요, 녹방. 2번이에요, 2번. 1번 아니에요, 2번이에요, 2번. 예, 녹방 실수로 1번 누른 걸로 알겠습니다. 실수로. 예, 녹방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예, 공부를 우리 회원님들 좀 더, 예,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2번이에요, 2번. 아닌 거예요. 왜? 걸리적거리는 이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트를 요렇게 좁혀서 보면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물대가. 일단은 요 지점도 있겠죠. 요 지점. 그죠? 요 지점. 요런 지점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지면서, 요런 지점들이 깨지면서 이 구간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요런 자리는. 그 다음 여기 확 빠지면서 본의 아니게 여기에 또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가격대는. 그죠? 이 가격대는. 그죠? 그래서 쉽게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려워. 이렇게 폭락의 흔적이 있는 자리들. 요렇게 가까운 시일 이내에 폭락이 있는 자리들은 여기에 사람들이 아직 손절을 안 치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매수세가 쉽게 안 들어와요. 간단한 예로요. 이게 이제 약간 좀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기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부. 자, 기부를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기부 사이트에 딱 가게 되면은 뭐 모금함 기부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기부가 있어요. 이 기부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자, 뭐 여기에 기부하세요. 저기에 기부하세요. 요렇게 기부가 있잖아요. 그죠? 회원님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현재 기부의 진행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기 쓸데없이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진행 상황이 진행 상황. 그래서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곳에
기부를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곳에 기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주식 사이트에서 주식 공부하는 과정에 뭔 기부냐?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진행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지금 4%, 지금 이 이벤트는 4% 진행 상황이, 여기는 14%,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기부 상황이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기부를 더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기부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진행 상황이 더 많이 진행된 쪽에 기부를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더 많이 진행된 상황 쪽에. 왜냐? 내가 함께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이 기부를 완성시켰다라는 어떤 참여감, 어떤 성공, 어떤 자기도 하나의 기부에 성공을 시켰다라는 어떤 그런 완성감,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도 있고 마치 예를 들면 요렇게 이미 한참 남은 거의 경우에는 뭐 나 하나쯤 기부를 안 해도 뭐 이거는 뭐 아직까지 이렇게 안 채워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누군가는 어떻게든 채우겠지, 이렇게 여기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채우면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현황이 여기까지 가 있다 이거. 이 현황이 여기까지 꽉 차 있다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마치 내가 이거를 참여를 안 하면은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발견하는데 나만 이렇게 참여를 좀 하면은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안 하면은 괜히 나 때문에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이게 애매한데 에이씨 그러면 내가 이거 빨리 참여해가지고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자, 이런 심리 때문에 기부의 어떤 진행도가 높아진 쪽으로 이 기부금이 더 몰리는 성향이 있답니다. 몰리는 성향이. 그러면 주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주식으로 넘어와서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잘 가냐? 자, 골프존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골프존. 자, 골프존.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였어요. 강력한 저항대인데 여기를 팍 뚫고 주가가, 자, 이제는 여기가 보니까 이건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 먹고. 이거는 먹고 이거 뚫을 수 있겠나? 싶죠. 뚫을 수 있겠나? 자, 그런데 고점 근처까지 자 주가가 이렇게 슬슬 다가옵니다. 슬슬 바짝 붙이죠. 그죠? 바짝 붙이는 상황이 이렇게 오죠. 바짝 붙이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차트를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이걸 뚫을 수 있을까? 조금만 힘 좀 주면은 이거 뚫릴 것 같은데, 회원님들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죠? 차트를 볼 때. 맞습니까? 이 말 이해되세요? 이게 조금만 힘 좀 주면은 이거 왠지 뚫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거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요거만 뚫리면 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차트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를 뚫리는 게 보이게 되면은, 이게 뚫리는 게 보이게 되면은 더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돼요. 더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돼버린다고요. 더 많은 매수세가. 마치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비슷한 원리라고. 그러면서 더 탄력을 이제 받고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보시면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상승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들이 주식을 딱 보시면은, 자, 전 고점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어느 순간 뚫려버리면 잘 가요. 요런 그림을 그려줄 때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요런 그림을 그려줄 때는. 왜냐하면 조금만 뚫어주면은 갈 수 있다. 거래량은 우하향인데, 자, 이 위에 의미 있는 전고점 근처 부근까지 주가가 이렇게 뱀처럼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더라. 이러면은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는 매수세가 촉발이 돼버릴 수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너도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종목은 관심 깊게 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누구든지 생각은 다 똑같아요. 이 자리가 뚫리면은
뚫리면은 이게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이 생각은 누구나 다 하겠죠. 근데 이게 딱 뚫려버리면은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체가 다 매수에 가담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된다고요. 그런 성향을. 마치 이것이 시장에서는 하나의 관례처럼 굳어져 있단 말입니다. 관례. 진짜 무슨 이 21선이 무슨 강력한 저항선이고 강력한 지지선이니까 저기서 무슨 반등이 나오고 저기서 주가가 밀리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구술되어 왔다 이거예요. 항상 배울 때 왜 그런지는 알려주지도 않고 뭐 21선 아래로 주가가 빠지면 뭐 주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둥, 뭐 21선에서 뭐 머리를 맞고 이렇게 주가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둥.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근처에 21선이 있으면은 이게 종목이 밀리겠구나 싶어가지고 본능적으로 막 매도를 때리게 되죠. 그런 것과 어떤 마찬가지인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뚫리면서 더 강하게 가게 된단 말입니다. 더 강하게. 한번 누군가가 우르르 참여를 해서 거의 완성이 다 와 가게 되면은 거기에 딱 탑승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나쁜 건 아니지. 기부의 경우에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좀 무임승차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막판에 기부를 하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좀 딱히 그죠? 표현을 하자면은 좀 무임승차 이제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내게 착 얹어지면서 같이 그 공로를 시야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는 분들은 1번이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내가 이제 빨리 좀 끼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같이 그 부류에 좀 함께 편승을 하려는 이런 심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이게 원래 인간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심리학 책들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좀 더 많은 기부금을 모집하려면은 선생님 우리가 기부를 지금 막 이런 모금을 하고 있는데 모금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 사장님 같은 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뭐 더 많은 뭐 아이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기부가 더 안 일어나요. 지금 경쟁회사 사장님하고 뭐 주변에 그 아시죠? 그 가게 그 회사 사장님하고 그 이사진 벌써 기부 다 끝났다고. 그래서 우리 모금함이 거의 다 찼다고. 거의 다 찼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오신 거라고. 여기 왔다고. 지금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도 참여할 기회를 우리가 드리려고 한다고. 지금 기부함 꽉 찼다고. 우리 지금 가도 상관없다고. 이거 기부한 분들 이 내역이 곧 뭐 TV나 뉴스 자막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다 하셨다고. 주변에 그 경쟁사 거기 누구 아시죠? 그분은 제일 처음으로 했다고. 이제 조금만 딱 차면은 요거 만땅입니다. 만땅. 이래야지만 더 기부가 활발해집니다. 더. 그래야 주머니를 더 많이 연대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해본 결과 이래야 돈이 더 잘 모인답니다.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래버리면 선뜻 안 하려고 한다면, 선뜻 이 매수에 가담은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 내가 가담을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과연 바뀔까? 한마디로 티가 안 난다 이거예요. 티가 안 난다. 그래도 나도 이 상승에 좀 기여를 했다라는 뭐 이름이 좀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뭐 좀 보태줬는데 티가 안 나버리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이해되세요? 이런 비슷한 심리들이 이 주식시장에도 녹아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부를 함으로써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매수세가 여기에 함께 촉발이 되면서 자 명예가 아니라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명예 대신에 뭘 얻겠습니까? 시세를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 거죠. 시세를.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 종목이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나? 에이씨 올라가려면 한참 벌었는데 힘들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매수가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매수세가 안 일어난다고. 내 하나 이거 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올라가겠어? 이렇게 되면 매수세가 촉발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야 이거 조금만 한번 밀어치면은 야 이거 한번 강하게 올라가겠는데 야 그래서 이게 뭔가 나한테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돼요.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돼야 매수세가 지갑이 열리겠죠. 자 이해되시면 7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회원님들.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는
공식처럼 외울 게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떠한 상태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제 회원님들하고 저는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비록 어릴 때는 무조건 외우라는 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는 좀 깨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외우기만 할 거예요? 이제 이해를 좀 하면서 현상을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좀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냥 외우기만 하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외우기만 하니까 암기해버리고 뭐 이렇게 뭐 되면은 뭐 무조건 쌍바닥이라는 동, 뭐 무조건 전 고점을 뚫으면은 뭐 눌림목대 사야 된다는데 그 눌림목이 왜 만들어지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면은 뭐 제대로 된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응용이 전혀 안 돼 버리는 거죠. 응용 그죠? 그래서 회원님들이 차트를 보실 때는 반드시 어떤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길까라고 그 나름대로 계속 회원님들한테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그럼 회원님들은 그 질문에 맞는 최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력이 늡니다. 늘어. 예, 공평무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뭐 이렇게 또 보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은, 자, 아까 제가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나요? 뉴스의 경우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드렸죠. 헷갈리는 뉴스가 나올 때. 자, 헷갈리는 뉴스가, 왜 이래 화면이, 잠깐만요. 화면이 막 삐뚤어진다. 자, 헷갈리는 뉴스가 나올 때. 예를 들면,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어보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뉴스가 나올 때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수출 실적이 개판이 돼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수출 실적이 어둡다. 원고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종목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뚫고 올라갔어요. 뿅 하고 뚫고 올라가서 이 뭐고 하고 회원님들이 자, 뉴스 창을 열어봤다 이거예요. 뉴스 창을. 자, 분명히 회원님들이 밥 먹을 때는 TV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원고 현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 국내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뉴스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근데 회원님들이 어떤 종목을 보니까 자,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뻥 하고 뚫으면서 종목이 하나가 나와서 이 뭐지? 하고 HTS의 뉴스 창을 켜서 봤는데 그 뉴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앞으로 뭐 중국의 무슨 중국 자동차 회사를 뭐 중국 쪽에 자동차 회사를 세워놓고 뭐 자동차 부품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 납품이 원활하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종목이 뿅 하고 올라갔어요. 이러면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맞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러면 뭔가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게 누구 말을 믿으라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일단 보류예요. 보류. 일단은 보류야. 일단 보류.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또 다른 종목을 뒤적뒤적거렸어요. 자, 이제 뭐 또 뭐 다른 거 없나? 해가지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찾아보고 있는데 자, 또 비슷한 형태로 종목이 하나가 빵 하고 올라간 거예요. 빵 하고 급등이 팍 나온 거예요. 급등이.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지? 하고 읽어봤는데 갑자기 TV에서 또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랑 연휴가 겹치면서 어마어마한 중국 관광객들이 막 한국으로 몰려와가지고 아주 그냥 쇼핑으로 한국 물건을 막 미친 듯이 사들여 갈 것으로 그렇게 유통업계는 기대를 하면서 자, 바쁘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요런 뉴스가 자, 살랑살랑 튀어나오는 겁니다. 회원님들이 이제 밥 드시면서 뉴스, TV 틀어놓고 뉴스 보시는데 그런 뉴스가 막 저녁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맞네. 이 중국인들이, 맞다. 나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중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간다더라. 뭐 화장품도 사고, 뭐 이렇게 뭐 한류 관련 뭐 이런 관광지에도 한번 가보고, 그런다 카대. 뭐 카지노 같은 데 와갖고 돈도 뭐 많이 쓰고 한다 하대. 나도 그런 거 들은 적이 있지 하고 넘어가서 종목을 딱 찾아봤는데 이 종목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뉴스를 딱 열어보니까 이 종목이
뭐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화장품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뭐 이번에 제주도에 분점을 확장을 했다. 확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 중국에서 중국 휴일이 길게 있는데 거기서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확 오면은 아마 이 회사의 매출이 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분석이 지금 되는 시점이다. 자, 이런 뉴스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말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래 돼버리면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이 앞뒤가 맞다 1번, 아니다 2번.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은 말이 앞뒤가 맞게 되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맞죠? 이거는 말이 앞뒤가 맞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같은 발언을 하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한마디로 이제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되고 이걸 우리는 호재로서 인정을 하게 된다고요. 인정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회원님들? 자, 이해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8번 누르시고. 이해 안 되세요? 이렇게 말이 앞뒤가 맞아야 돼요. 전체적인 뉴스는 안 좋다라고 그랬는데 종목 뉴스를 보니까 뭐 또 좋다라고 그러고 그럼 이거 뭐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 그래버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종목 움직임이 희한한 거지. 이거는 전체 대세와 작은 대세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전체 대세와 작은 대세가 맞아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은 원고 현상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음식료품 관련주들 원재료를 뭐 밀가루를 뭐 이렇게 수입을 해야 되는 업체들, 그죠? 이런 업체들은 다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만약 이런 식의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거요. 회원님들이 어떤 종목을 봤는데 뭐 빵 공장에다가 뭐 밀가루를 납품하는 회사더라. 근데 걔 주가가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 있더라 이거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맞는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이런 종목이 매매 기법에 걸려들면 승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매매 기법에 걸려들면요. 이렇게 어떤 대세의 흐름을 타는 종목이 매매 기법에 맞는 모양새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은 종목의 매매 확률이 훌쩍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원님들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회원님들이 어떤 매매 승률을 높이시려면 차트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 회원님들의 매매 기법에 맞는 자, 차트 모양이 일단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너무 부실주는 피해야 되니까 자, 재무제표도 잘 살펴야 되겠죠. 그죠? 갑자기 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거 터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뉴스이죠. 뉴스. 이 세 가지는 그래서 반드시 참고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회원님들. 참고를 하고.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요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매매를 하실 때 종목을 뽑으실 때 자,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요 보시면 숫자 3이죠. 요렇게. 그죠? 요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해야 회원님들의 성적이 훨씬 그냥 차트만 보고 거래를 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떻게 회원님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 회원님들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앞으로 매매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자, 지금 현재 회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동영상을 자, 제가 카페에다가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보시고 아이고 그거 어디 갔지? 제가 지금 아까 그 공지 그 띄워놓은 거 그거 없어져 버렸네. 박스칸. 예,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지금 카페에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오늘 제 방송 처음이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예, 처음이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 자, 다음에서 개미에셋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주식 강의 동영상 예, 여기에다가
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올려드리는데, 주식 강의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예, 동영상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예, 동영상 보시면서, 예, 여기 보시면은 따봉 버튼이 있습니다. 예, 추천 버튼이죠. 예,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만약에 뭐 도움이 되게, 잘 봤다 하시는 분들은, 예, 추천 버튼도 좀 누르셔가지고, 예, 제가, 또 이렇게 추천수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사실상 또 좀 이거 별거 아닌 건데, 예, 은근히 이게 뭐라고 도대체 이놈을 추천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뭐라고 예, 사람이 참 힘이 나기도 했다가 힘이 빠지기도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기껏 해서 바쳤는데 뭐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쑥 나가버리면 좀 힘이 빠지겠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예,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우리 회원님들 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추천 예, 격려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방송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예, 저는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네요. 아, 이제 또 내일 회원님들 거래 잘 하셔가지고 예,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고 예,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예,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남은 시간